흑인들의 음악을 소개하자면 블루스하고 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블루스는 흑인 민중의 노래입니다. 할렘 르네상스기 흑인 예술은 백인들이 강요하는 윤리적 가치, 미적 기준, 그리고 세계관 등을 거부하고요. 흑인들의 토착 전통을 활용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노예 시절의 노동요에서 기원해서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찬송가와 만나 흑인 연가로 발전된 후 세속화된 것이 블루스이고요. 통속적인 가사와 창법을 통해 분노를 우울이나 유머로 상이면서 민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스는 노예제도, 인종차별, 빈곤 등으로 야기되는 인간적 고뇌와 절망감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흑인 특유의 창조적 저항 메커니즘이고요. 흑인 민중들이 백인들의 박해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실존을 긍정하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지 말해줍니다. 에런 더글라스와 앞에 소개됐던 랭스턴 휴즈라는 시인이 협력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블루스를 상징하는, 블루스를 보고 나서 영감을 받은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림과 함께. 마찬가지고요. 빅터 스크래켄 고스트라는 백인 예술가인데요. 블루스와 같이 흑인 연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가스펠을 영상시키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엄숙함과 열렬한 율동과 흥겨운 노래를 표현함으로써 종교적이면서도 불경스러운 흑인만의 느낌을 살려서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우피 골드버그 주연의 시스타 애트라는 92년도 영화가 떠올라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다들 이 영화 아시죠? 같은 세대죠? 우리가 너한테 묻혔어. 이상한 친구네. 92년장이라 저도 이때 태어나서 봤습니다. 용하다 용해. 용캐도 태어났어? 넘어가고요. 조지 럭스라는 이 백인의 작품인데요. 케이크워크라는 그림입니다. 흑인들의 몸 안에 간직된 아프리카 율동인 케이크워크라는 특유한 춤사위와 스텝을 재현했고요. 1920년대 이전에는 블루스하고 케이크워크가 동일한 뜻이었다고 합니다. 흑인만의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춤사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혼종, 재즈입니다.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 시기에 흑인 음악인 재즈는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주류 음악으로 대두됐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시작돼서 북부와 서부로 퍼져나간 재즈는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를 통해 백인 사회 접촉을 거쳐 오늘날 재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재즈 시대의 백인들은 흑인의 블루노트, 스윙과 같은 흑인의 예술적 개념을 연마하기 위해서 흑인을 모방했습니다. 혼종적 산물인 재즈는 흑과 백의 경계를 가로질렀고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것은 뭐 흑인에서 시작된 음악이 백인을 통해 발전되고요. 그걸 백인이 다시 배우러 오는 흑인한테 이 문화가 혼종되고요. 아치발드 모틀리의 블루스라는 제목인데 재즈 탭에 넣은 이유는요. 되게 평면적이지만 흑인 고유의 리듬감과 그 당시에 생기 넘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같은 작가의 그림이고요. 조키 클럽인데요. 흑인들과 백인들이 같이 그려져 있죠. 할렘은 예술 및 음악에 대한 백인과 흑인의 교류가 활발했던 문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재즈 덕분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같은 작가의 토요일 밤입니다. 밤문화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다 모두 유흥을 즐기는 흑인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과 화려한 패션을 볼 수 있고요. 다들 평면적이지만 흑인 고유의 리듬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렘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미술사적 재해석이고요. 제가 처음에 공지를 올릴 때 왜 흑인 미술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 미국 흑인 미술의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렘 르네상스 미술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으로 흑인 예술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할렘 르네상스는 실패한 문화운동은 남아있었고요. 미술사에 아예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비평계와 제도권의 인종적 편견이 있었고요. 당대 주류였던 형식주의자 마이클 프라이는 현대 예술가는 예술의 형식적 순수 본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인 것으로부터도 완벽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로 인해 할렘 르네상스 미술의 의미와 가치는 정당히 평가받지 못했고 미술사에서 무시되고 배제되었습니다. 흑인성을 드러내는 인종적 재현을 중요한 주제로 삼은 할렘 르네상스 미술은 형식주의에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인 남성 중심적 학계는 흑인이 미국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폄하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바로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 미술사라는 대학 미술사 수업 교재에 쓰이는 책에는 흑인 작가가 각각 단 한 명씩밖에 소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미술관의 갤러리에서는 유색 인종에 대한 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극히 미미한 정도고 대다수의 큐레이터나 미술관은 흑인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68년 위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1930년대 미국 미술인데요. 30년대 미국 미술의 지형을 보여주는 이 전시는 할렘 르네상스 미술에 미술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렘 르네상스 작가의 작품을 단 한 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니즘과 흑인 민족주의인데요. 아메리카니즘은 미국인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중시하는 기질 및 태도를 말하는데요. 1차 대전 이후 미국 미술은 유럽 미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된 표현을 구축하고 아메리카니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미술은 아프리카 미술을 선주의 예술로 강조하는 할렘 르네상스 미술을 미국적 미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고요. 할렘 르네상스는 이제 끝은 1929년 30년대 초에 경제 대공황 이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후원자들의 지원이 끝나서요. 그리고 35년에 할렘 폭동 이후에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딜 정책의 공공산업진흥국의 지원으로 4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근근히 명맥이 할렘 르네상스의 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할렘 르네상스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할렘 르네상스를 백인들은 1920년대 미국은 전후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물질 및 소비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그 시기 개인적 소외감, 물질주의, 청교도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낀 지식인 계층, 즉 상실 세대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흑인의 원초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할렘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관심을 가져줘서 할렘 르네상스가 생겼다 라고 말하는 관점도 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백인과의 결합, 경제적 안정, 이를 통한 흑인 인텔리 계급의 형성과 흑인 사회 내부의 자의식 성숙으로 뉴 니그로로 대변되는 흑인 지식인 공동체의 출현이 할렘 르네상스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요즘 따로 공부하고 있는 전공 도서에 잠깐 나온 명언인데요. 움직임은 곧 생명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고요. 이 움직임이 단순 물리적인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신적 의미, 사상적 의미를 담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렘 르네상스기 뉴 니그로 활동은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